여러분, 역사랑 과학, 이 두 가지 혹시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는 옛날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향한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이 둘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뭐랄까? 최고의 파트너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파고들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역사와 과학은요, 실과 바늘 같은 관계예요. 서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역사가 시대의 필요라는 실을 건네주면 과학이라는 바늘이 그 실을 꿰어서 인류 문명이라는 아주 멋진 옷감을 한 땀 한 땀 짜 나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역동적인 관계인 거죠.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관계를 어떻게 파헤쳐 볼지 순서를 간단히 볼게요. 먼저 어떻게 역사가 과학을 만들어내는지, 그 다음엔 정반대로 과학이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의 상호작용이 아예 게임의 판자타를 바꾸는 순간을 보고 마지막으로 이 둘의 끝없는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과학은요, 절대 혼자 뜬구름 잡듯이 발전하지 않아요. 그 시대가 마주한 아주 절박한 문제들, 이거 해결 못하면 우리 다 큰일 나 하는 그런 필요에 응답하면서 크는 겁니다. 네, 바로 이 화살표 방향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역사가 어떻게 과학의 등을 떠밀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지 이 강력한 힘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역사가 과학의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그 증거는 역사 속 아주 드라마틱한 순간들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대항해 시대, 산업혁명,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 세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시죠. 자, 15세기 바다 한가운데라고 상상해 보세요. 끝도 없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서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아는 건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겠죠? 바로 이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밤하늘의 별을 보고 위치를 계산하는 천문학, 그리고 정확한 시간을 재는 시계 기술을 폭발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번엔 18세기 영국입니다. 산업의 쌀이었던 석탄을 캐려면 깊은 갱도에 자꾸만 차오르는 지하수를 퍼내야만 했어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게 바로 증기기관이고요. 이 기기의 효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고 끙끙대다 보니까 연력학이라는 아예 새로운 물리학 분야가 탄생해버린 겁니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를 넘어 학문의 어머니가 된 거죠. 그리고 아마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전쟁일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 지구적인 위기 속에서 적의 암호를 풀기 위해 컴퓨터가, 더 멀리, 더 정확히 공격하기 위해 로켓이, 그리고 전쟁을 한 방에 끝내기 위해 원자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압력이 과학의 잠재력을 한계까지 터뜨려버린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볼까요? 이번에는 과학적인 발견 하나가 어떻게 인류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버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살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과학은 단순히 시대의 요구에 답만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때로는 무대의 주인공이 돼서 역사의 대본을 직접 새로 쓰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은요, 단 하나의 과학적 발견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믿어온 생각의 성을 와르르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동설, 진화론, 그리고 페니실린을 꼽을 수 있죠.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의 발견은요, 단순히 지구가 태양주위를 도네라는 과학적 사실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수천 년견의 인간 중심적 사고와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교회의 절대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혁명이었어요. 근대적인 생각의 시작을 알린 역사적인 대전환이었던 거죠. 다윈의 진화론이 던진 파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생물학을 넘어서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졌고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새로운 틀을 제공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사회 진화론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되면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걸 정당화하는 끔찍한 논리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곰팡이 하나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모습을 결정했다면 믿어지세요? 페니실린, 즉 항생제가 발견되면서 인류는 감염병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났고 평균 수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인구 폭발과 고령화 사회라는 이전 세대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역사적 도전에 직면하게 됐죠. 과학이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역사가 과학을 만들고 과학은 또 역사를 바꾸고 이 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게 극에 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학 철학자 토머스 쿤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여기서 핵심 개념은 바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새로운 지식 하나가 추가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자체를 바꿔 끼는 겁니다. 생각의 틀이, 세상의 규칙이 통째로 뒤바뀌는 그야말로 생각의 혁명을 뜻합니다. 쿤은 이 거대한 혁명이 보통 4단계를 거친다고 봤어요. 처음엔 통일된 이론이 없는 전과학 상태에서 시작해요. 그러다 이게 정답이다 하는 지배적인 이론, 즉 패러다임이 등장해서 연구를 이끄는 정상과학 시기가 오죠. 하지만 기존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자꾸 쌓이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건 틀렸다, 새로운 판을 짜자 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클은 또 반복되고요.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전부 맞춰볼 시간입니다. 역사와 과학의 관계는 한쪽이 이끌고 다른 쪽이 따라가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답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는 마치 멈추지 않는 춤과 같은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역사가 시대의 과제라는 질문을 던지면 과학은 그에 대한 답을 찾아내죠. 그리고 그 과학의 답은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라는 무대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사라는 걸 본다는 건요. 누가 뭘 발명했는지 연도를 외우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인간의 지성이 각 시대가 던졌던 그 벅찬 도전 과제에 어떻게 맞서 싸우고 때로는 좌절하고 마침내 길을 찾아냈는지 그 위대한 상호작용의 드라마를 엿보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기후변화, 인공지능, 새로운 질병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역사는 과학에게 어떤 절박하고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과학이 내놓을 그 답은 과연 우리의 미래를 또 어떤 새로운 역사로 이끌어가게 될까요?